그림시커 지부장 7인의 순교로 사도 시로코가 부활하여 하늘성을 잠식하였으나 모험가들의 활약으로 시로코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놈들이 또다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죽어서라도 내년의 계획을. 시로코의 생의 마지막 의지가 담긴 사념은 창신세계의 예언을 완성하려는 힐더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 바로 차원의 폭풍을 통해 과거의 사도들에게 찾아가 힐더의 계획을 알리는 것. 사념은 이를 통해 과거의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었다. 앞으로 향할 과거는 진짜 과거일 수도, 이미 왜곡 중인 과거일 수도 있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현재를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과거를 왜곡시키려는 시로코의 사념을 찾아내 막아야 한다는 사실. 이건 과거. 왜곡된 차원 너머로는 용들이 날아다니는 천개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과거 천개를 지배했던 바카레 시대, 모험가 일행은 다시 폭풍 밖으로 나가 이 왜곡을 뚫고 과거의 천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다. 시란, 아이리스와 헤어진 모험가는 바칼과 관련된 단서를 얻기 위해 신왕도 겐트로 향한다. 오랜만에 찾은 겐트는 어수선한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노스피스 귀족들이 세븐샤즈의 정기회의를 노려 그들의 연구 성과를 탈취하기 위해 습격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모험가의 활약으로 세븐샤즈는 탈취당한 연구 자료들을 되찾았고, 모험가는 세븐샤즈에게 바칼의 유산과 헤르만의 설계도에 왜곡된 차원을 뛰어넘을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조언을 듣는다. 히링 제도를 거점 삼아 귀족들을 압박하고 있던 황도군. 모험가는 바칼의 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황도군을 도와 노스피스로 진군하고, 그 과정에서 전 세븐샤즈였던 미셸 쿠리오를 구출하게 된다. 노스피스 귀족들을 이끄는 안제 웨이는 황도군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리에 제국과 손을 잡고 사도의 에너지를 전투에 사용하고자 했다. 노스피스군은 퀸팔트에 설치한 에너지 포대로 겐트를 포격해 불리한 전황을 역전시키려 하지만 모험가의 활약으로 계획이 실패하고 퀸 디스트로이어는 무력화된다. 모험가 일행은 잔해 속에서 퀸 디스트로이어를 움직이던 강력한 에너지 코어를 발견한다. 하지만 막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장치 제작에는 시간이 걸리고, 설사 완성하더라도 왜곡된 차원을 뛰어넘을 차원 항법 장치가 필요한 상황. 미셸 쿠리오는 차원 항법 장치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천계와 다른 차원을 잇고 있는 유일한 장소인 죽은 자의 성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모험가 일행이 젤바에 도착했을 때 젤바는 솔도로스와 사도 카시아스의 대결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죽은 자의 성 또한 이미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살아난 루크의 피조물들을 상대하던 모험가 일행은 이전에도 만났던 말걸량이 베키와 제외한다. 베키는 루크의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는데 바로 죽은 자의 성에서 차원 항법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모험가 일행은 지젤이 되살린 루크의 피조물들을 모두 처리하고 바깥 세상을 여행하기로 결심한 베키와 함께 죽은 자의 성을 뒤로한다. 그리고 얼마 뒤 세븐샤즈의 도움으로 왜곡된 차원을 탐험할 수 있는 차원 항해선 바하이트가 완성된다. 모험가 일행은 지체 없이 바하이트에 탑승하여 왜곡된 차원으로 향하고 이전에 통과하지 못했던 균열을 무사히 통과한다. 마침내 사념을 쫓아 과거의 천계에 도착한 모험가 일행.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오래전의 천계 마을 나멘로스에 도착한다. 그들이 도착한 과거는 바칼에게 탄압받던 천계인들이 레지스탕스인 이터널 플레임을 조직해 저항하던 시기였다. 모험가 일행은 이곳에서 마이스터 테네브를 만나게 된다. 테네브는 7인의 마이스터 중 한 명으로 마이스터들은 바칼에 의해 마법의 사용이 금지된 천계에서 기계 문명의 발전을 통해 천계의 해방을 꿈꾸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비밀리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거대 로봇을 만들어 바칼을 타도하는 게이볼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옛 겐트 외곽을 조사하던 모험가 일행은 7인의 마이스터인 볼간을 만나게 된다. 볼간은 신원이 불명확한 모험가 일행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위기에 처한 이터널 플레임 대원들을 도와달라고 넉살 좋게 요청한다. 자신을 도와준 모험가 일행에게 순수한 호의를 느끼는 볼간. 볼간과의 만남으로 자신들이 온 과거의 천계가 어떤 시점인지 확신하게 된 미셸 쿠리오. 테네브와 이터널 플레임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짐작하고 왜곡을 막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나멘로스에서 다시 테네브를 찾아간 모험가 일행. 테네브는 이터널 플레임 내부 계획인 게이볼그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고 이에 대해 자신의 고민을 꿰뚫어보는 듯한 미셸 쿠리오의 말에 놀란다. 모험가 일행을 시험하려는 테네브는 한 가지 부탁을 해온다. 이터널 플레임의 감시 때문에 나멘로스를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나사우 삼림에서 어떤 중요한 장치를 가져다 달라는 것. 모험가 일행은 테네브가 부탁한 장치를 손쉽게 가져다 준다. 모험가 일행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된 테네브는 최근 이터널 플레임에 합류하여 프로젝트의 급격한 진전을 가져온 또 다른 과학자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용족들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모험가 일행에게 자신을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한다. 테네브를 따라 나사오 삼림으로 향한 모험가 일행. 무슨 일인지 테네브가 향하려고 한 곳에는 이터널 플레임의 병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병사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테네브는 그들을 우회해 지나가려 하지만 이터널 플레임의 대장 스타크가 그들을 막아선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대장 스타크. 레지스탕스 이터널 플레임의 대장으로 마이스터들이 만든 모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스타크는 테네브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지 캐묻고 테네브는 이에 대답하지 않고 스타크가 왜 이곳에 왔는지 되묻는다. 뒤이어 마이스터 쿠리오가 도착해 테네브가 게이볼그의 완성을 막기 위해 숨겨놓았던 부품을 보여준다. 더 이상 테네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두 사람. 스타크는 그동안 쌓은 테네브의 공을 생각하여 당장 잡아들이지는 않지만 게이볼그의 완성을 방해하지 말라며 경고한 뒤 사라진다. 모험가 일행은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한다. 테네브가 마이스터들을 배신한 지금의 내부 분란은 시로코의 사념이 도착하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이로 인해 일행은 이미 과거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대로면
과거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과거의 사건이 역사대로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모험가 일행은 자신들이 미래에서 왔음을 테네브에게 알려준다. 테네브는 쉽게 믿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어찌됐든 모험가 일행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은 이터널 플레임 연구소를 향해 자신의 연인인 젠느를 만나려 한다. 연구소를 향하던 중 모험가 일행과 테네브는 라이스툰의 꼭대기에서 이전에도 만났던 마이스터 볼간과 조우한다. 테네브는 볼간에게 연구소의 경비 장치를 해제해달라고 하지만 볼간은 테네브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지적하며 이를 거절한다. 결국 볼간의 병기를 무력화시키는 모험가 일행. 테네브는 그동안의 신뢰로 자신의 선택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테네브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배신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볼간은 테네브를 믿어주기로 하고 경비 장치를 해제한다. 볼간이 합류한 모험가 일행은 젠느와 다른 마이스터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터널 플레임의 지하 시설인 레츠테 호픈으로 향한다. 일행을 공격하는 경비 장치들을 제어하려던 볼간은 처음 보는 칩이 부착되어 제어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의아해한다. 칩을 보고 경악하는 미셸. 그것은 세븐샤즈에서 사용하던 미래 천계의 기술이었다. 미셸은 다급하게 게이볼그 프로젝트에 새로 합류한 과학자의 이름을 묻고 테네브의 대답을 들은 모험가 일행은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존재가 미래에서 온 지젤임을 깨닫는다. 멍청한 놈들. 지젤 로건. 원래 세븐샤즈에서도 인정받는 과학자였으나 같은 세븐샤즈인 멜빈 리히터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븐샤즈를 탈퇴했다. 현재는 힐더의 계획에 따라 과거로 온 상태이다. 볼간의 도움으로 오드리즈와 합류한 모험가 일행. 테네브는 마찬가지로 오드리즈를 설득하고 오드리즈 또한 테네브를 믿어주기로 한다. 모험가 일행은 다른 마이스터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하 수로를 통과해 이터널 플레임 연구소로 향한다. 미래의 후손인 미셸을 보내 마이스터 쿠리오까지 설득한 모험가 일행. 테네브를 믿어주는 마이스터들의 활약으로 이터널 플레임 연구소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연구소의 가장 마지막 방어선에 이터널 플레임의 대장 스타크와 마주친다. 천계를 위해 게이볼그를 파괴하려고 하는 테네브. 천계를 위해 게이볼그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스타크. 테네브는 스타크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하며 그를 제압한다. 하지만 그때 연구소 전체에 커다란 진동이 전해지고 시끄러운 경보음과 함께 서서히 기동되는 게이볼그의 모습이 보인다. 원래의 역사대로라면 완성되지 못했을 게이볼그가 지젤의 영향으로 인해 완성되어 버린 것이다. 거대한 진동이 천계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완성되지 말았어야 할 게이볼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자체로 왜곡은 이미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다. 테네브는 게이볼그를 멈추기 위해 모험가 일행과 함께 틈을 만들어 테네브가 특수 제작한 탄환을 맞춘다는 작전을 세운다. 소통을 위해 각자 무전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무전기가 울리고 젠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테네브의 배신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묻는 젠느. 테네브는 모든 사실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엘디르를 믿지 말고 모든 것은 천계를 위한 일이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젠느에게 부탁한다. 허나 게이볼그에 접근하기 위한 차량은 파괴되었고 일행은 마이스터 라티의 무전을 받게 된다. 라티는 게이볼그의 제어부에 잠입해 제어 장치인 이덴디테이트를 제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게이볼그 내부에서 들키지 않고 조종을 계속 방해하겠다는 라티. 모험가 일행은 라티에게 좀 더 버텨달라고 한 뒤 게이볼그를 막기 위해 다시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테네브는 마이스터들에게 바칼이 자신을 찾아왔었고 천계인들이 다른 도움 없이 바칼의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스스로 충분한 힘을 기르는 것을 기다려줬다고 말한다. 그들은 게이볼그가 온전히 천계인들의 힘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나 테네브는 엘디르가 바칼과 같은 사도이며 게이볼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테네브를 믿고 우선은 지젤을 맡기로 한 마이스터들. 모험가와 다른 마이스터들이 지젤의 시선을 끄는 사이 테네브가 만든 특제 탄환을 볼간이 게이볼그에 명중시킨다. 하지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마이스터의 실험실로 향하는 게이볼그. 실험실 내 자가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 모험가 일행은 마이스터의 실험실 내부로 진입하기로 한다. 계획을 정리하고 움직이려던 모험가 일행은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 갑자기 끼어든 마력에 휩쓸려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된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모험가 일행. 다른 일행들을 찾기 위해 움직이던 모험가는 엘디르, 즉 힐더와 마주치고 그녀는 모험가를 막기 위해 모든 수를 동원할 것임을 경고한다. 모험가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움직이기로 한다. 쿠리오는 동력 제어실을 장악할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하고 모험가 일행이 디리겐트를 붙잡는 동안 아슬아슬하게 동력 제어실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테네브는 이미 엘디르를 믿을 수 없었고 설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천계를 역사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선택을 감당하기로 결심한다. 지젤과 게이볼그를 막기 위해 계속 움직이던 모험가 일행. 지젤과 엘디르의 개조를 받은 펠로원 스타크가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는다. 용족에 대한 복수를 위해 게이볼그를 끝까지 지키려는 스타크. 그는 제압당하면서도 천계인들끼리의 내부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최후의 순간 뒤쪽에서 튀어나온 용족에게 자신의 총구를 겨눈다. 하지만 이미 지쳐있던 스타크는 에네기에게 일격을 당해 사망하고 에네기는 이곳에 붙잡힌 실수를 만회했다며 웃음을 남긴 채 달아난다. 스타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테네브. 그는 자신이 선택한 희생의 결과와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긴다. 결국 에네기의 뒤를 따라잡은 모험가 일행. 에네기는 저장소에 비축된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모험가 일행을 궁지에 몰아넣었으나 모험가의 활약으로 에네기의 함정은 파괴된다. 볼간과 오드리지까지 합류하여 에네기를 무력화시킨 모험가 일행. 에네기는 바칼이 직접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행을 동요시키려 하지만 테네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에네기를 향해 총구를 당긴다. 볼간과 오드리지는 몰려오는 용족을 막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고 지젤을 막기 위해 게이볼그가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쿠리오와 라티가 일행에 합류한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차원의 왜곡이 느껴지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얼른 해결해야 한다는 베키의 무전을 받는다. 젠느와 함께 있는 엘디르를 만나는 모험가 일행. 엘디르는 모든 것이 바칼이 게이볼그를 두려워해 벌인 일이라며 게이볼그를 이용해 천계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젠느와 다른 마이스터들은 테네브를 굳게 믿어준다. 엘디르는 자신의 설득이 먹히지 않을 것을 깨닫고 마법을 사용해 젠느를 납치하려 하지만 아이리스가 이를 막아낸다. 시란과 아이리스는 자신들이 상대하겠다며 엘디르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테네브와 젠느. 엘디르를 데리고 실험실 밖으로 이동한 아이리스와 시란.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사도 힐더를 상대로 모험가 일행이 게이볼그를 저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로 한다. 홀몸이 아닌 젠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쿠리오에게 부탁하는 테네브. 젠느는 테네브와 함께 남겠다고 하지만 테네브는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해 아이를 생각해달라며 젠느를 설득한다. 테네브의 말에 수긍하고 미셸 쿠리오와 대화를 나누는 젠느. 마이스터 쿠리오의 후손이라고 밝힌 미셸에게 젠느는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고 테네브를 잘 부탁한다며 쿠리오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마침내 만난 지젤과의 전투. 지젤은 자신의 행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험가에게 분노한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얻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게이볼그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탑승형 병기
GB1 헵스에 타고 있었다. 모험가와의 전투 도중 힘이 부족함을 느끼자 스스로를 어비스에 잠식시키면서까지 항전하지만 결국 모험가 일행의 손에 쓰러지고 만다. 그 순간 연구소 내에 경보가 울리고 일행은 용족들이 몰려왔음을 알게 된다. 테네브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라티와 볼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며 떠나고 마이스터 쿠리오는 미셸에게 미래 게이볼그의 모든 기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코드를 넘겨준다. 마이스터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모험가 일행은 왜곡된 시간대를 벗어나기 위해 바하이트로 이동하고 마이스터들은 예정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모험가 일행이 사라진 뒤 남아있는 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테네브. 용족들이 몰려오는 하늘을 씁쓸하게 바라본다. 볼간과 라티는 불완전한 게이볼그를 이끌고 마지막까지 용족들에게 항전하였으며 오드리주와 쿠리오는 테네브와 젠네의 아이를 구해 도망칠 길을 모색하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야영지로 돌아온 테네브. 주변에서 용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관자놀이에 총구를 가져다 대지만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용족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한편 바하이트로 돌아온 모험가 일행. 다행히 그들이 있었던 시간대의 왜곡이 사라진 상태였고 현재에도 별다른 왜곡의 영향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직 다른 균열들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모험가 일행.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또 다른 균열로 향할 준비를 한다. 천계인과 용족 간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기계혁명의 시대. 바카를 따르는 4명의 강력한 용인이 모험가 일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역사 공부를 시켜주지.